안녕하세요. 민돌군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투자를 해본다 한들 억 단위의 돈은 까마득해 보이고 하다못해 몇십억의 자산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35세 미만이고 열심히 산다면 수십억대의 자산가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한 경우부터 설명드리면 35살에 당신이 1억을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매년 13%의 수익률을 올린다면 복리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44살에는 3억이 되어 있을 것이고 54살에는 10억을 돌파하며 정년퇴직 시기인 65살에는 39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39억이면 노후 생활에 부족한 돈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올린 영상에서 30살에 2억을 모았다고 하였는데요. 이 기준으로 13%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하였을 때를 보겠습니다. 40살에는 6억 7천이 되어 있고 50살에는 2억을 돌파하고 60살에는 78억 정도의 돈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론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저 수익률입니다. 사실 그냥 임의로 정한 수익률이긴 한데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매일 부동산 이야기만 하니 부동산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06년 입주한 아파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06년 분양가는 2억 2천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3억 이상을 호가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50%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5년이 지나 4억 이상을 호가하게 되는데 연복리 수익률로 따지면 연간 13% 수익률을 거둔 것이 됩니다. 처음에 예로 든 13% 수익률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재는 6억 6천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계없이 분양받아서 15년 거주만 한 선량한 시민이어도 당신은 연간 7%대의 연간 복리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리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복리로 7.2%의 수익이 나면 10년 뒤 자산은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13%라고 한다면 5.5년마다 자산이 2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잘 오르는 아파트 하나 찍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었을 때 누구나 이름을 아는 아파트라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감안하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았을 때 고려하지 않은 점은 모은 돈을 온전히 투자에만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금 등 기타 부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고려하지 않은 점은 근로소득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은 돈을 온전히 투자에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35세 미만이라면 대부분 독립을 할 나이이기에 집을 임대를 하던 구입을 하던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 첫째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모은 돈을 오로지 투자만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드머니를 온전히 투자에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거주하는 집을 투자의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주도 해결되고 투자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겠지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몸테크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혹은 얹혀 살 수 있는 곳에서 주거를 해결한다거나 불편하고 좁지만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주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지요. 투자 카페에 가보면 실제로 시댁 친정에 얹혀 산다던가 3, 40년 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인터넷 글들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이런 분들은 40대에 진입하면 10억대의 자산은 보유하고 계십니다. 시드머니를 온전히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세금이나 기타 부대 비용인데요.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영상에서의 연복리 13% 수익률을 예로 들면 한번 거래가 발생할 때 실현되는 수익은 적어도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최악으로 세금이 40% 발생한다고 해도 30% 이상의 수익은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1가구 1주택, 9억 이하,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비과세에 가까운 혜택을 보기에도 충분하고요. 실현되는 수익이 최소 50%니 100%, 200%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은 근로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투자로 인한 수익만 측정한 것이지 근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증대는 투자 수익률을 더욱 높여줄 것이며 자산 증가에도 적지만 효과가 있고 세금 및 부대 비용의 리스크를 상쇄시켜주는 점에 있어서도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면은 레버리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35살에 자산 1억이면 1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1억 플러스 레버리지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 예로 든 아파트를 1억 플러스 레버리지로 매매했다고 봤을 때 대출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15년 후에는 연복리 13%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단순 수익률로는 600% 정도 되겠네요. 또한 분양권이나 갭 투자 등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투자한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도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자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연 13% 수익률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자산의 크기가 작고 또 젊습니다. 초기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예로 들었지만 금융 투자가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연복리 13%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노후에 여러분들이 수십억 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사람이 30년을 저축만 하였을 때 7억 2천만 원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35살이 되기 전 저력과 저축으로 시드머니를 구축하고 연복리 수익률 13%를 달성한다면 30년 후에는 수십억 대의 자산가입니다.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노년에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